두 번째로 태양 근일점 통과 시기가 절묘하다. 자, 태양을 가장 가까이 통과하는 게 10월 29일입니다. 태양 근일점 통과 시기 이 10월 29일이 절묘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지구를 안 보고 가냐? 근데 지금 지구 위치를 보세요. 어때요? 지구한테 안 들키려고 한 거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흥미로운 우주 현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번개 현상, 우주정거장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스프라이트라고 불리는 독특한 모습의 일종의 번개 같은 건데 어떻게 조금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 태양계 바깥에서 온, 쉽게 말해서 외계에서 날아온 천체 3I 아틀라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주에서 포착된 아주 신비로운 번개 현상부터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우주정거장에서 촬영된 번개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주정거장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우주정거장에서 지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밖에서 보면은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안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나 멋지게 지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습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주정거장이 2030년에 지구로 떨어뜨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가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곳이 우주정거장에서 머물고 있는 우주인들한테는 너무너무 훌륭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촬영을 하고 있죠. 어떤 모습을 촬영을 했냐? 바로 나사의 우주비행사 니콜 에이어스가 SNS에 공개한 사진 한 장이 최근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번개 현상이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스프라이트라고 부르는 너무나 멋있죠. 번개가 아래로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스프라이트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번개처럼 땅에서 구름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 약 50km에서 성층권을 지나서 중간권하고 10권 사이에서 위로 번지는 듯한 붉은색의 전기 방전 현상입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보라색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보랏빛 섬광처럼 빠르게 퍼지기도 하고요. 지속 시간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요거는 하늘에서 관측된 모습이기도 한데 되게 멋있죠. 외계에서 무언가가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붉은색의 섬광이 빠르게 퍼지면서 지속 시간이 정말 수 밀리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하루에 16바퀴 이상 선회하는 우주정거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번개치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번개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스프라이트 현상을 가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짧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여기 오죠? 오다가 되게 짧게 방금 보셨어요? 되게 짧게 위로 뭔가 빡 뻗쳐 오르는 모습, 그런 현상이 바로 스프라이트 현상입니다. 이번에 촬영된 스프라이트는 마치 붉은 불꽃이 하늘로 퍼져나가듯이 위로 솟구치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는 강력한 번개가 대기 상층에 있는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장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을 하는 방전 현상이에요. 지구와 우주 환경과의 연계, 이 연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본 번개, 과학자들이 흥분할 만하죠. 그래서 우주에서 본 번개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서 이렇게 지구하고 우주와의 연결을 보여주는 과학의 창이 되고 있는데 이번 사진을 통해서 지구가 얼마나 놀라운 자연현상의 무대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선을 지구 밖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외계에서 날아온 천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양계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매우 신비로운 방문자가 있는데 우주과학계에 정말 큰 화제를 제가 보기에는 몰고 올 거거든요. 앞으로도 금년 말까지 이 관측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연구 논문들도 엄청 많이 쏟아질 텐데 그 손님 바로 3I 아틀라스입니다. 아주 이 많은 별들 사이로 뭔가가 작은 점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를 지나쳐간 세 번째 외계 천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3I 아틀라스는 지난 2025년 7월 1일 날 얼마 안 됐죠? 칠레에 있는 아틀라스 망원경에 의해서 처음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이 망원경이 바로 이 외계 천체를 관측을 한 아틀라스 망원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체는 기존의 소행성이나 혜성처럼 태양계 출신이 아니에요. 태양계 출신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궤도를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궤도 되게 힙하죠. 우리 태양계 행성들 보면 이렇게 타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타원도 아니고 심지어 포물선도 아니야. 쌍곡선 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쌍곡선 궤도는 태양의 중력에 붙잡히지 않아요.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쌍곡선 궤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 태양의 중력에 붙잡히지 않고 곧바로 태양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천체는 우리 태양계 밖에서 다른 별에서 온 외계 손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견으로 학계는 정말 크게 들썩였습니다. 2017년에 오umuamua, 우리 힉스 커피에 오시면 오umuamua 빵도 드실 수가 있는데 이 오umuamua와 그다음에 2019년도에 발견이 된 보리소프 혜성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외계 천체가 확실하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 3I 아틀라스. 여기서 3I는 뭐냐면은 3은 뭘까요? 세 번째로 발견이 된 I는 인터스텔라 오브젝트. 별과 별 사이 어떤 태양계와 다른 태양계를 오고 가는 천체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이 천체를 발견을 한 아틀라스 망원경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틀라스는 Asteroid Terrestrial Impact Lost Alert System, 요 앞에 글자를 하나하나 따가지고 아틀라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망원경은 어떤 일을 하냐? 소행성의 지구 충돌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망원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먼 우주에서 온 방문자를 나름 빠르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우리 예전에 다트라고 하는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을 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했던 실험 있죠. 그 실험 때 아틀라스가 목격한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이 아틀라스 망원경을 이용한 이미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계에서 온 천체의 존재와 관련돼서는 오래전부터 이론적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직접 관측된 사례는 너무너무 드물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와이에서 처음 발견된 오umuamua는 비행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궤도로 인해서 바로 외계로 다시 떠나버리는 외계 방문객으로 판명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해왕성 근처 아니면 해왕성을 넘어서 지금 태양계를 이제 거의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오umuamua는 이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쭉한 형태하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행성이 길쭉하게 생겼다고 마치 바게트 빵처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빨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속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아직도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마도 외계 문명의 탐사선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까지 이것도 논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우리 보리소프라는 이 혜성 같은 특징을 가진 외계 천체로 확인이 되었고 우주먼지하고 얼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의미를 가졌었죠.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3I 아틀라스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거를 이미지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모양 자체는 약간 해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 3i 아틀라스는 어디 있냐? 지금 현재 태양 근처를 지나면서 약간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어디 있냐? 지금 요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 근처를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0월쯤으로 들어가면은 태양빛에 가려가지고 이거를 보려면은 낮에 봐야 돼요. 밤에는 이쪽을 봐야 되니까 낮 쪽에 봐야 돼서 관측하기가 어려워져요. 9월쯤부터는 태양 쪽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관측이 어려워지지만은 다시 11월쯤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월쯤에 다시 한번 관측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요거는 지구와 충돌을 할 것인가? 근데 다시 한번 궤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구 궤도하고는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i 아틀라스는 지구로부터 최소 거의 2억 4천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보시면은 화성하고 겹쳐요. 화성하고 매우 가까이 지나갑니다. 매우 가까이 지나가죠. 이 3i 아틀라스는 단지 우리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외계의 손님일 뿐 지구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천체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다양한 필터를 이용을 해서 지구에서도 관측을 하고 우주에서도 관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상에 있는 망원경들이 동원이 됐죠. 하와이 할레아칼라에 위치한 2m급 망원경에 장착이 된 무스카트 3 4가지 필터로 동시에 관측을 하면서 천체 표면에 태양빛이 반사된 빛의 파장을 상세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 결과는 아닌데 약간 비슷한 스펙트럼을 제가 논문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붉은색을 띠는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붉은색이라는 게 뭐냐면은 태양계 외곽, 특히 원시 태양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소행성 또는 해성에서 이런 스펙트럼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나타나냐면은 표면에 유기물이라든지 탄소화합물이라든지 혹은 방사선에 장시간 노출된 흔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3i 아틀라스는 유기물이 매우 풍부한 아니면은 적어도 우주 방사선으로 피폭이 돼서 표면이 적어도 변색이 된 원시적인, 다시 말해서 아주 오래된 천체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3i 아틀라스는 약간의 활동성도 보였는데 이 활동성이 뭐냐? 태양에 가까이 갈 때 얼음이 승화해서 가스라든지 먼지가 표면에서 날아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소행성의 활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다른 해성의 모습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천체 주변에 코마라고 하는 희미한 먼지 구름이 생기는데 이 코마라는 것은 빛을 반사를 해서 천체의 밝기하고 색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3i의 아틀라스의 활동성이 비교적 약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연구진들은 관측된 색상이 그렇게 왜곡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 3i 아틀라스의 진짜 표면 색깔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크기는 얼마나 되냐? 이 밝기를 바탕으로 계산한 크기는 반지름이 약 10km에서 11km 내외. 요거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천체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오모어모어데 1kg가 안 됐고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크다. 물론 활동성에 따른 밝기가 과장이 됐을 수도 있죠. 크기가 과장될 가능성을 고려를 하면은 실제 크기는 약간은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umuamua 라든지 보리소프와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천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회전을 하면서 빛의 반사도가 다 달라질 거잖아요. 어떤 소행성도 회전을 하지 않고 움직이는 소행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을 함에 따라서 밝기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천체가 회전을 하면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소행성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을 하는지도 이 밝기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umuamua 같은 경우에는 밝기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변했습니다. 이건 뭐냐? 완전히 모양 자체가 뒤틀리거나 완전히 비대칭이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오umu아무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렇게 길게 생겼죠. 우리가 요거를 오umu아무아라고 봤을 때 요렇게 돌면서 요렇게도 돈단 말이에요. 요렇게도 돌면서 요렇게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 두 개였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밝기가 크게 변한다는 것을 보고 이 모양이 매우 이상하고 뒤틀려 있구나. 그리고 비대칭적인 구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광도 곡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3I 아틀라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크게 뒤틀린 모양은 아니다. 그리고 회전에 따라서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천체가 매우 천천히 회전을 하고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축이 아무래도 지구를 향하고 있는 거죠. 정면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을 하고 있어도 그 밝기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활동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활동성이 있다면은 그 주위로 얼음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뿜어져 나오겠죠. 그것들이 밝기 변화를 가렸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관측이라든지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버드 교수가 서제스트를 한 새로운 논문이 나왔습니다. 3I 아틀라스가 might be alien tech이다. 외계의 기술을 가진 어떤 천체일 수도 있다. 기사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거짓은 하나도 없어요. 가능성이 있죠. 사실 외계 천체가 관측이 됐다라고 이제 나오기, 뭔가 소식이 나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알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게 7월 3일인가 7월 4일인가 처음에 떴었어요. 근데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냐면은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2017년도에 외계의 기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어버렸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 지금부터 일주일 전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이브라함 로 교수가 논문을 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3I 아틀라스가 자연적인 해성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논문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 근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천체의 궤도가 너무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올라오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울 정도로 화성에 근접을 합니다. 요거 얼마나 근접하는지는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금성에도 근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성도 너무나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태양계의 핵심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요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0.005% 10만 분의 5일 확률로 지나간다.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화성 보고 금성 보고 목성 보면은 꽤 괜찮은데, 그래서 이 경로를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행성들을 탐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태양 근일점 통과 시기가 절묘하다. 자, 태양을 가장 가까이 통과하는 게 10월 29일입니다. 태양 근일점 통과 시기, 이 10월 29일이 절묘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지구를 안 보고 가냐? 근데 지금 지구 위치를 보세요. 어때요? 지구한테 안 들키려고 한 거다. 지구에서는 이 천체가 태양에 가려져가지고 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들키지 않으려고 이 궤도를 선택을 한 거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어이없지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베르 효과라는 건데, 이게 진짜 외계 탐사선이라면 지구의 관측을 피해서 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 마침 그때 지구가 반대쪽에 있어. 그러니까 안 들켜. 그때 오베르트 기동을 할 거다. 이것도 다 계산된 거다. 아무튼 오베르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로켓이 이렇게 돕니다. 기본적으로 위성들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가장 먼 쪽에서는 속도가 가장 느리겠죠. 그리고 지구에 가장 가까우면 어때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가장 먼 지점에서 속도가 가장 느려지죠. 그러면은 얘가 궤도를 변경하고 싶을 때 가장 빠른 순간에
부웅하고 조금만 연료를 쓰면은 궤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되게 조금만 에너지를 써도 저렇게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궤도가 작아져요. 이게 만약에 외계 탐사선이라고 하면은 이때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에요. 이때 어떻게 한다? 진행 방향에 거꾸로 추진을 하면은 궤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지구에 숨어 있는 이 지점에서 외계 기술을 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상한 궤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상한 궤도가 아닌 갑자기 궤도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역추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봐야 된다. 10월 29일 이후에 한 11월쯤 됐을 때 요거를 관측해서 한번 보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발견 시점도 너무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이 3I 아틀라스는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그 방향은 정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위에서도 올 수 있고 아래에서도 올 수 있는데 그 방향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방향에서 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관측이 어려운 거다. 다시 말해서 은폐연폐를 시도를 한 거다. 1, 2년만 더 일찍 발견했다면 우리가 탐사선을 보내서 직접 조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미 너무 가까이 와서 로켓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은 정말로 외계 기술이라면은 11월 말 12월 초쯤에 지구에 가장 근접하거든요. 이때 연구진은 이제 이 시기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때 예상치 못한 가속이라든지 궤도 변경을 보인다면 그건 정말로 뭔가 되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런 가설에 회의적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논문 처음에 이 사람들도 일반적인 해성일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생각을 가정하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낸 거예요. 미시간 주립대학의 천문학자 중에 데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 이분도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I 아틀라스가 전형적인 혜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딱 이게 관측된 이미지인데 코마가 있고요. 꼬리가 있죠. 이거는 자연적인 혜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또 제가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관심을 갖는 젊은 여성 천체 물리학자인데 여러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그 웹과 성이 같습니다. 사라 웹 천체 물리학자이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이면서 저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비 로브 교수님의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인류도 1970년대 보이저 1호하고 보이저 2호를 발사를 해서 지금은 태양계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계 문명이 존재를 한다면 걔네도 우주 탐사선을 보낼 확률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크 포레스트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주는 엄청나게 어두운 숲과 같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발전된 문명들은 그 문명 자체가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문명에게 발견이 되면은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3I 아틀라스가 정말로 외계 탐사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발견한 것처럼 걔네도 우리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었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그 지점에서 이렇게 회피 기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천체가 자연 천체인지 아니면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탑재된 인공 구조물인지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과학자들이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공 구조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파 신호로 방출하겠죠. 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레이더처럼 감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궤도 변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화성에도 우리가 보낸 탐사선들이 바로 나사의 MRO라고 부르는 화성 궤도 관측 위성이 있고요. 메이븐이라는 관측 위성도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 보낸 화성 탐사선 궤도선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탐사선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광선도 관측하고 있고요. 자외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분광기와 카메라를 활용해서 가장 근접했을 때 3I 아틀라스의 정말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혜성 같은 것들도 이렇게 근일점 전
근일점 후를 관측을 하면서 혜성의 그 근일점을 지나서의 그 활동을 관측을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요. 오umu아무아 지나갔죠. 그 다음에 보리소프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의 관측 데이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비교 연구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성 궤도 위를 떠 있잖아요. 우주에서 직접 얻는 데이터는 지상에서 얻는 데이터와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i 아틀라스의 표면 구조라든지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미스터리,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생각하면 음모론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미스터리를 푸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왜 이 천체 하나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을까? 3i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외계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외계 행성에서 온 물질이라든지 조금 넓게 보면은 생명체의 씨앗까지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이 천체에서 정말 복잡한 유기물들이 검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 생명체의 기원이 우리 태양계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간 천체를 연구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이게 정말 외계 기술이라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웃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도 진짜로 관측을 했을 때 검증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그 나름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 이런 외계에서 온 천체들, 이런 천체들은 수억 년 전에 다른 별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별과 행성을 거치면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마침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우주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천체를 연구하는 것은 우주의 다양한 환경들을 파악을 하고 우리 태양계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태양계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되짚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런 3i 아틀라스와 같은 외계 천체 발견은 더 잦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시 기술이 발전을 하고 특히 전천 감시망하고 우주 기반 관측이 활성화가 되면서 더 작은 크기의 천체들도 포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외계에서 온 천체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약간 메시지 같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 작은 외계에서 온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11월 말에서 12월 초 이 천체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사실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칫하면은 음모론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항성의 과학적인 논문 리뷰였습니다. 아까도 약속드렸듯이 12월 말, 1월 초쯤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든 라이브로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